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에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앞서 계속 보신 것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백신 접종이 역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이 이런 날이 사실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왕 된 거 백신이 접종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1년 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속도를 내서 한다면 아마 저는 하반기가 아니라 예. 올 상반기 내에도 기본적인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 희망적인 발걸음에 맞춰서 희망적인 말씀을 떼주셔서 좋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는 그 접종자들 중에서 거부하는 그 비율이 많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에 이제 방역 당국이 파악한 접종 동의율을 보면은 뭐 93%에서 한 90% 후반대까지도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걸 볼 때 예. 지금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각에서는 뭐 제기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되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큰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큰 어떤 좀 문제가 없으면 순조롭게 백신 접종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네. 다시 코로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6명, 다시 400명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새는 300명대, 400명대 그렇게 계속 보합세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어떤 현상일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70,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세 번째 3차 대유행이 지금 완전히 잠재된 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설 연휴 영향, 그다음에 지난주부터의 그 단계 완화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집단 감염이 최근에 발생하지 않아서 3, 400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기숙사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공장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선제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수개월 동안은 우리가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이 시작한 때 다 확산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풀어지는군요. 그렇죠. 예. 풀어진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 백신 접종이 최소한 20%에 30%에 육박을 해야지만 확산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20, 30%는 우리가 2분기가 끝날 때쯤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백신 접종을 지켜보지만 네. 앞으로 수개월간은 우리의 이 개인 방역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뭐 예상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이죠. 네. 지금 아무래도 뭐 확진자 증가세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확산세가 뭐 완전히 안정돼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출이나 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잦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기여서 아무래도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 좀 유지를 하되 그런데 계속 이제 좀 방역 당국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 체제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논의가 된 어떤 결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의견의 일치가 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언제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 중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렇게 좀 어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좀 안정세가 될 때야 사실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돼서는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해가겠다. 오늘도 이렇게 좀 방역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돼서 화이자는 오늘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외국에서 고령층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그 이른바 상황을 확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신 대로 예방률이나 고령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 국민들이 꺼리는 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최근 자료가 그 예방률은 조금 낮게 나오겠지만 입원율이나 중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94% 이상 나온 보고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지금 확산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망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먼저 주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좋은 점은 국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는 전 유일한 백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보셨지만 일반 요양병원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듯이 그 어떤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층에 대해서도 지금 스코틀랜드의 연구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의 81% 정도가 80세 이상에도 81% 정도의 예방, 그러니까 그 입원율을 낮춘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이른 감이 네.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백신 접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접종도 조금 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던 거지 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미국에서는 아직 FDA 공인이 안 났지만 예. 영국에서 지금 47만 명을 대상으로 고령층을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다면 저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집단 면역 형성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접종이 돼야지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1회 접종을 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회 접종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2회 접종을 하면 당연히 예방률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1회 접종만 하더라도 파이저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도 50%가 넘기 때문에 예. 우리가 1회 접종을 전 국민에게 빠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8주에 12주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12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하신 분들이 3개월 후에 접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 또 우리가 충분히 백신 수급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속도전으로 1회 접종을 넓게 한다면 저는 좀 더 빨리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회분을 한 번에 받아놓고 2차분을 쌓아놓지 말고 맞습니다. 2차분을 다시 네. 떼서 1차분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드리자. 이런 더 거군요. 많이 주사를 하고 간격을 늘리는 거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영국의 자료도 거기는 파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같이 12주 간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 자체에서 란셋 논문에도 12주가 가장 좋다고 나왔는데 파이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이자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파이자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3주 간격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정부 목표가 국민 70%의 백신 접종을 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일단은 목표긴 한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나온 건데 백신 수급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좀 늦게 접종을 하고 있고 네. 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생산이 되고 있고 노바백스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백신 수급에 또 이점이 있지만 1회 접종 자체를 넓게 하면은 전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차 백신이 접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많이 보도가 됐지만 나는 언제 맞을 수 있고 가면 또 어떻게 접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방식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그 이제 맞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저 같은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3분기에 이제 맞게 되는 것이고 네네. 지금 1분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요양병원에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65세 이하의 이제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맞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2분기에 지금 접종이 될 그럴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접종 시기와 그다음에 접종 장소를 자신의 어떤 시기가 돌아오면 확인을 해서 이제 좀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접종을 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이제 순서가 되냐면 일단 이 접종 기관에 가서 일단 이 체온을 측정하고 네. 그다음에 예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진표에는 이제 전 2주 동안 다른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접종 과정에서 다른 백신을 접종한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진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접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접종을 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좀 일어서지 않고 1분 정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분 대기 이후에 좀 일어서더라도 이 접종 기간에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제 경과를 관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귀가를 해서라도 이 3시간 정도는 이제 몸에 좀 다른 이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상 반응이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열이 좀 난다든지 그리고 네.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게 해당하는 그런 때에는 일반적인 증상일 때에는 좀 이제 기다리면서 좀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보통 일반적인 전신에 나타나는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백신 맞으니까 이상해지는 거 아니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알려진 거는 우리가 독감 백신 맞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피로하고 그날 좀 졸리죠. 막 예. 졸리는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근육통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따라서 구토나 설사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흔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증상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부에서는 발열이 조금 올라간다. 한 38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 발열이 나더라도 몸에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통 하루 정도 되면 대부분 좋아지고 예. 연구에도 기본적으로 3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3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30분 현장에서 대기하고. 관찰하고 3시간 집에 가서도 이상이 반응인지 관찰하고 3일 이후에도 발열이 나거나 네. 숨이 차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접종을 하고 나서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예.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분들은 가끔 이렇게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맞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거나 그렇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럼 바로 의료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 백신 그 독감 맞은 것처럼 열 좀 나는 것 같은데 몸살 게 있는데 욱신욱신한데 요 정도는 3일 정도는 지켜봐도 된다. 네, 보통은 하루 정도면 좋아지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너무 고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심할 때는 우리가 해열 진통제를 드셔도 네. 되는데 일부에서는 접종을 받기 전에 해열 진통제를 드시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에서 효과가 없고 도리어 면역 반응을 떨어뜨립니다. 예. 접종 후에 너무 고열이 나고 두통이 심할 때는 해열제를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특히나 이런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드린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할 건지 끊을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작용 우려도 그렇고 또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정말 많더라고요. 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뭐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감시를 당한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최대한 좀 시기를 늦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백신을 맞으면 뭐 마이크로칩에 의해서 뭐 어떤 조종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최근에는 뭐 영화 시나리오로도 못 쓸 내용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비주류 종교 활동 이런 데서 이제 좀 이런 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네. 전혀 아마도 그걸 진지하게 믿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종교 활동에서 그걸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이런 종류의 음모론 말고 사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나 또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지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또 이것의 어떤 효과 이런 것에
의문을 남기면서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쟁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뭐 정치적으로 이런 좀 불안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부 언론이 좀 과도하게 이런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대다수의 여기 계신 교수님 포함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네. 다만 일부 이제 임상 자료가 이제 늦게 지금 확인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3월 말이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계속 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이제 mRNA 백신보다도 이제 유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없이 접종을 받아라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좀 믿으시고 이 접종하는 데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천은미 교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을 때 혹시 이상 반응이 생겨서 다시 뭐 병원 치료를 받든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돼서 일단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이 보상을 해주는 내용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기본적인 보상안을 지금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는 원래는 이제 진료비를 자부담한 액수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것을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는 이런 제한을 지금 없앤다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이 사망했을 경우에 최대 이제 지금 4억 3천만 원 정도의 이런 액수를 보상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발표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제 같은 기준으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경증 장애라고 한다면 이제 55% 지금 사망 시에 비해서 55% 정도의 이제 보상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러한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이렇게 절차를 마련한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백신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백신 접종에 연관성이 있는 이상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최대 120일 정도가 걸릴 것이고 예.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백신보다 접종 이제 보상 범위는 더 넓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누가 될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90세 여성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특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주인공이 많아졌네요. 네. 우리나라. 조금 이제 그 백신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이제 대부분 나라는 이제 파이저를 먼저 맞다 보니까 아. 접종 센터에 가서 맞게 되니까 이제 좀 대표성이 있고 센터가 많지를 처음엔 안 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자체 접종도 가능하고 보건소에 가서 접종이 가능하니까 누구를 특정으로 하기 좀 어려웠죠. 네.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에 접종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각 지역, 각 보건소마다의 1번 접종자는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징성이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다수 우리는 접종에 신경 쓴다 이런 그 방역 당국의 그런 생각이 들어갔나 보죠. 특별히 이제 1호 접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 자체는 사실 뭐 이런 방역 당국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온 논의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논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1호 백신 좀 접종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좀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논쟁으로 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뭐 논쟁 때문에라도 사실은 1호 접종자를 따로 뭐 정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시면 아까도 보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45분에 이제 백신을 처음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노원구의 상계요양원의 요양보호사 61세 여성이 이제 접종을 받았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지만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야근을 하고 나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접종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분들에 있어서는 좀 빨리 접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호 접종자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뭐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판단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제 이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동의율이 높고 상당한 신뢰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따로 1호 접종자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제주도로 백신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적정 온도가 2도에서 8도인데 이 온도를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재배송되는 소동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온도 이탈한 백신 문제가 없어서 폐기하지 않겠다, 재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네, 2도씨에서 8도인데 0.5 정도 0.5 차이예요. 떨어졌고 네. 이게 네. 이제 얼지를 않는 온도죠. 네네. 그래서 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럼 이게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파이자나 뭐 나중에 모더나 백신도 이렇게 온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는 우리가 보관할 때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70도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20도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또 바뀌었어요. 네네. 모더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도. 그런데 그 온도가 갑자기 뭐 영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도 뭐 영하 100도로 떨어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화이자 모더나는 그 온도를 꼭 지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제 그거 보면서 저도 0.5도 차인데 바로 그래도 경고음이 울려서 그렇죠. 예. 그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빼고 새로운 물량을 들어갔구나. 이런 그 유통 과정에는 굉장히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감의 사례가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걸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0.5대 바로 또 다른 걸로 이송을 할 수가 있었고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이번에 조금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반응과 아니면 좀 중한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백신 접종하는 분들에게 그 전 단계에서 이러면 백신 맞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백신 맞을 기간을 좀 미뤄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이 있다든지 미열도 저는 조금 권장 안 합니다. 열이 있다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뭐 구토나 설사 같은 그런 소화기 계통도 증상이 있을 때는 예. 일부에서는 뭐 고열이 아니면 괜찮다, 설사가 뭐 괜찮다 하지만 물론 접종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 제 경험이나 환자 경험을 봤을 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연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던 분도 사실은 접종을 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1회 접종 자체를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한 분들도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네, 백신을 거죠? 맞아야 예. 항체 여가가 수천 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볍게 앓는 경우는 항체가 굉장히 약하게 생깁니다. 네.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가 부스터라고 그러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백신의 1회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예진표에서 잠깐 언뜻 봤는데 그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을 해도 안전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감 백신을 맞은 지 별로 안 됐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간격을 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다음에 독감이나 다른 뭐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후유증이나 그런 게 나타나는 분이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네. 2주 정도는 간격을 띄고 접종을 권해드립니다. 2주 정도 간격 네. 알겠습니다.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이제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차 접종을 너무 빨리 했거나 아니면 지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종이 이제 백신마다 좀 다릅니다.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 얀센은 1회 접종이고요. 대부분 노바백스도 4주 정도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처음엔 4주였다 제가 12주로 연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네.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기간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6주까지는 RNA 백신도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만약에 큰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백신 접종 대상자인데 접종 시기를 나 이번에 안 맞을게요 하면 다시 맨 마지막 분기로 돌아가서 맞게 되는 거죠. 제일 후순위로.
원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요양시설에 접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접종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는 1분기 내에 이제 좀 그 기관에 해당한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 속에서 이제 의사를 좀 바꿔서 이 접종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또 이 마음을 바꿔서 접종을 대상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면 네. 그것은 이제 그 기간 내에 다시 이제 접종 순위를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역 당국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열이 좀 있고 뭐 상황이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연기는 되는 겁니까? 후순위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이제 전제했을 때는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열이나 이것 때문에 이제 2주 정도 이제 연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같은 기간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다음 후순위로 이제 넘어간다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잘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접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높겠죠. 예. 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일단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16세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접종 범위가 넓은 거네요. 네, 원래 화이자 백신은 연구 초기부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6세 이상부터 접종을 할 수 있고요. 예. 이스라엘에서 120만 명, 60만 명이 백신 접종군, 60만 명이 위약군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6세 이상이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인구수가 청소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네. 지금 해외에도 등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접종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분들 우선 접종권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고2, 3 같은 경우는 활동력도 많고 또 수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그런 네. 나이죠. 그래서 만일에 백신이 좀 더 원활히 수급이 된다면 화이자 같은 경우도 16세 이상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아직 백신을 접종 못하고 임신한 분한테도 접종 못하잖아요. 그 두 부류의 분들은 언제쯤 그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네. 화이자 모더나에서는 지금 12세에서 15세를 지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여름이면 결과가 나올 거고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5세부터 12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세 개 백신 다 여름에서 늦어도 가을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반기 전에 될 수 있다는 게 아.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